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예시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예시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보시고 암기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꼭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보고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 아주 잘 그렸죠. 건축물 그리는 방법, 요 주택평면도 그리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요 잘 그린 그림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벽입니다. 벽.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연습실이라고 썼는데 지금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창문이 없다. 교실에 창문이 없다. 생각하셨나요? 예. 당연히 어둡습니다. 두 번째,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겠죠. 세 번째,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얘기했어요. 연습실이지만 창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막을 놓으면 어떻겠냐. 이 학생은 그냥 칠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 생기죠? 당연히 연습실은 항상 불을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습기가 찰 것 같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창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창문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볼게요. 창문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 창문을 보시면 보통 선생님 뭐라 하냐면 최대한 벽의 3분의 2 정도 벽의 3분의 2 정도는 항상 선생님이 창문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다시 설명할게요. 벽의 3분의 2 정도는 뭘로 한다? 창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도 지금 창문 막아놨죠? 창문이 없습니다. 여기 화단. 선생님이 보통 화단을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집 안에 놓게 되는데요. 화단을 집에 놓는 이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것은 집 내부일까요? 집 외부일까요? 당연히 집 외부입니다. 집 밖에는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화단은 웬만하면은 어디 만들지 말고 집 안에 만들지만 어디 만들어라? 집 밖에 만들어. 집 전부가 다 뭐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다 화단을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욕실이죠. 욕실. 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없죠? 창문이 없죠? 선생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선생님 욕실에 무슨 창문이 있나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창문이 없습니다. 가끔 특별하게 화장실에 창문 있는 집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욕실에 창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창문을 뚫게 되면은 거실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디가 나올까요? 복도 쪽에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환기를 할 때 환풍기를 돌리는 게 좋을까요? 창문을 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창문을 여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 가신 적 있나요? 시골에? 시골에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이죠? 대부분의 환풍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화장실에 창문 있으면 누가 보지 않을까? 당연히 누군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 내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창문이 없으면 외부에도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시골에 가셔보세요. 시골에 가시면 대부분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최대한 만들어라. 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야 환기가 잘 되고 쾌적하고 곰팡이 없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는 환풍기가 있죠. 왜?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환풍시설이 그 나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보통 환풍기가 없습니다. 더 환기도 잘 돼서 훨씬 좋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왜 표시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이 있고 여러 방들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실, 주방이 있는데 여기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죠? 여기 쓸모없는 공간이 지금 욕실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보시면요, 도면을 약간 특이한 도면이죠. 첫 번째, 선생님 왜 표시했을까요? 보이시나요? 예, 화장실인데 창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 왜 표시했을까요? 똑같습니다. 화장실인데 창문이 없습니다. 요 부분을 왜 표시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누르면은 요 부분, 똑같은 부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위쪽에 있는 요 부분과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좀 두 군데 표시했는데 이건 창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왜 표시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벽을 하나, 둘, 세 군데 만들었죠. 만약에 벽을 하나로 붙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간은 두 배로 늘어나고 이 공간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벽을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일자로 하고 반을 쪼개버리면 공간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건축비는 더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지금 벽이 이렇게 돌아서 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공간을 그냥 붙여버리면은 건축비가 요 안에 적게 들겠죠. 당연히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붙여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건물을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뭐가 조금 잘못됐을까요? 여기 테라스 분야인데요. 테라스는 보통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데크가 있고 양옆을 하고 위쪽에 뚫린 부분을 보통 테라스로 하는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벽으로 가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벽으로 가리게 되면은 이 까만 게 벽이니까요. 앞에만 보입니다. 옆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벽으로 할지 그냥 선으로만 그을지 선으로 그었다는 이 벽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벽으로 할지 선으로 할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잘하는 건데요. 보통 창문이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창문이 보통 옆으로 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약간 특이하게 앞으로 여는 창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지금 선생님이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방입니다. 방이. 보통 모든 건축물의 밑에는 뭐죠? 지도의 밑에는 뭐죠? 보통 우리가 지도 표시 이렇게 사자를 표시하는데요. 밑에가 뭐죠? 북쪽. 밑에가 남쪽이죠. 남쪽. 위에가 북쪽. 왼쪽이 어디?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뭐죠? 동쪽이 되겠죠.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밑에 남, 위에가 북쪽. 그다음에 좌측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인데요. 보통 가장 좋은 향은 보통 밑에가 해당됩니다. 밑에 남쪽. 그래서 보통 사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사자 표시가 없으면은 보통 방위 표시가 없으면은 밑에가 보통 남쪽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좋은 공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어디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건축물 약간 돌려서 이쪽 부분을 남쪽으로 그려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똑같죠? 이렇게 지금 꺾어서 그랬죠? 이 부분 잘못됐고요. 그 다음 번 어디죠 지금?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세탁실이고 옆에 지금 베란다 쪽인데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탁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혔어요. 아예 이 세탁실과 여기 베란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벽으로 쳤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이 있고 문이 있어야 된다. 가끔 여러분들 지금 우습겠지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까맣게 칠해서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는 학생이 있어요. 들어올 수 없는 학생. 그리고 진짜 뭐 말도 안 되지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고 밖을 까맣게 칠해버렸어요. 그럼 창문을 열면 뭐가 나오죠? 까맣게 칠했으니까 벽이 나오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벽을 만들고 밖에 창문을 만들고 그래서 밖에 창문을 열면 벽이 막힌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학생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창문 없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도 지금 창문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비례입니다. 비례가 뭘까요? 비례 크기죠.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부엌에 있는 식탁 사이즈입니다. 식탁 사이즈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화장실 있죠? 부부 욕실? 화장실 사이즈가 같아요. 반대로 하면 뭐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한 비례와 왼쪽에 있는 건축물의 비례가 지금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그릴 때는 같이 작게 그리거나 같이 크게 그려야지 오른쪽 분야, 방에 있는 부분은 되게 작게 그리고 오른쪽은 크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비례를 맞춰서 그려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건물을 엄청 많이 만들었죠. 요 부분 많이 막혀 있죠. 그 다음에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방위. 아까 다시 얘기했죠. 방위. 요 방위가 지금 테라스니까 요쪽이 지금 거실 쪽이죠. 거실 쪽이면은 거실에 어느 방에 가면 좋을까요? 남쪽, 반대쪽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쪽. 여러분 보통 거실 쪽이 남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반대로 돌려 그리는 게 좋고요. 그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요. 방이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평수가? 지금 보기에는 한 아파트 두 채 이상? 보통 80평 이상 돼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80평이면 좋겠죠? 선생님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여유가 없어서? 돈이 여유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선생님 볼게요.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기는 편하지만 누군가 청소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하지만 내가 청소한다. 우리 부모님이 청소한다. 또는 자녀가 청소한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넓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도면 그려 하면 방마다 다 그리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방을 그리려 하면은 영화관, PC방, 음악 감상실, 그 다음에 독서실, 서재 다 따로따로 만든 학생이 많습니다. 막상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루에 책을 몇 권 읽고 영화를 몇 번 보고 할까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까? 일주일에 한 번 할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용도실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쓰면 됩니다.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욕심 많게 그리지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건축비 적게 들고 실용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아주 잘 그렸죠? 여기 부분은 약간 실수가 있지만 이 부분 선생님 왜 표시했을까요? 요거 거실이 있죠? 네, 거실이 있는데 거실보다 더 큰 공간 또는 비슷한 공간이 또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낭비.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부분은 자란 부분인데요. 집이 평면적이지 않고 약간 계단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서 좋게 그린 겁니다. 여기 볼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 김가희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본체에 집을 만들고 옆에 별실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현관이죠. 현관에 들어와서 별실을 가고 복도로 가는 형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현관을 요쪽에 만들 것 같아요. 요쪽에 현관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별실을 오른쪽에 약간 크게 만든 다음에 밑에 놓는 그
맷돌 까는 벽도 있잖아요. 이 맷돌을 똠방 놔서 왼쪽, 오른쪽 이동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관이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통로도 만들고 복도도 만들었는데 막상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가장 건축비 적게 드는 건 뭘까요? 이 공간 서재 방 3를 이쪽에 붙이고 현관을 이쪽에 만들든가 아니면은 별실을 오른쪽에 따로 만들고 현관을 이 안쪽에 넣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 취향이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넘어가세요. 아, 집이 특이하죠. 동글동글 볼까요? 유 학생 여기 박성민 학생 유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힘들었는데 잘 보세요. 분수 및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 중앙에 넣는 거는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분수 및 화단을 넣기 위해서 나머지 공간을 너무 허비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옆에 앞에 있는 이 거실 앞에다가 분수 및 화단 충분히 만들어도 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분수 및 화단 때문에 나머지 공간의 낭비가 좀 심하다는 생각에 선생님 표시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부 볼까요? 요 공간은 쌤이 왜 표시했을까요? 요 공간이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그릴 때 원형으로 많이 그립니다. 원형으로 많이 그려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집, 옆집, 다른 집들은 왜 네모날까요? 동그라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뭐가 안 좋을까요? 첫 번째, 가장 공간의 활용이 높은 것은 뭘까요? 네모입니다. 네모. 그 다음에 공간의 활용해 준 거는 원형이겠죠. 원형. 최악은 뭘까요? 최악. 최악은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과 사각형은 건축비 차이가 당연히 사각형이 많이 나겠지만 삼각형과 사각형은 길이로 따지면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공간이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각 모서리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어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원형을 쓰지 말라고 하느냐? 원형은 이유가 있어요. 원형은. 원형을 쓰게 되면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들어가는 뭘요? 가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문 제작해야 됩니다. 주문 제작. 주문 제작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은 원형을 쓸 때는 조금만 부분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원형을 쓰게 되면은 건축비가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말하는 거고요. 이 도면의 특징은 뭐냐면 좀 독창성이 많다는 거에서 저희는 좀 강점을 칭찬합니다. 이 도면 보실까요? 건물이 되게 잘 만들었죠? 근데 이 집에 좀 안 좋은 점 뭐냐? 다용도실이 남쪽이거든요. 다용도실 남쪽 이 부분이 집의 보통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는 보통 뭐가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뭐가 있죠? 거실, 그 다음에 안방, 자녀방에서 보통 가장 메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보통 뭐가 있죠? 주방, 그 다음에 자녀방, 화장실 등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은 메인일까요? 아닐까요? 아파트 형식에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실 때 보통 가운데가 뭐가 되죠? 거실, 그 다음에 안방 또는 이쪽 안방, 자녀방, 안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용도실을 굳이 여기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이면은 앞에가 막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요 뒤쪽으로 빼든가 옆으로 딴 곳에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뭘 쓸까요? 이렇게 발코니나 다른 걸로 만들어서 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식당 격 주방이니까 당연히 다용도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용도실 어디 쪽으로? 요 뒤쪽에 뒤쪽 공간에 집어넣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역동성, 그 다음에 주방 중심 배치. 그래서 이 가운데에 여기는 지금 주방이 와 있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독주택일 때는 주방을 앞에 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파트는 여기가 뭘까요?
거실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가장 안쪽인 요리를 좋아한다. 또는 자녀들이 또는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요 주방을 여기나 앞쪽 남양에 밑에 있는 쪽 있죠.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놓으면 됩니다. 되게 독창적이죠. 그래서 이 학생, 박수지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주방이 메인으로 해서 집을 설계한 겁니다. 아주 독창적이죠. 다음 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도면이지만, 평범한 도면 같지만, 이 김효선 학생이 그린 도면인데요.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년에 한 명, 한 300명 정도의 한 명, 뭐 두 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도면입니다. 한번, 선생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여러 단입니다. 첫 번째 밑에 판석을 깔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파라솔을 설치하고요. 이게 1단입니다. 1단, 1층. 그 다음에 데크가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2단. 그 다음에 화단이 어디가 있죠? 3단. 그 다음에 거실 4단에서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봤을 때 뭐가 보이죠? 판석, 밑에 깐 판석, 파라솔을 보면서 데크 약간 올라와 있고, 화단이 3단으로 올라와 있고, 4단 거실이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집의 모양은 이렇게 집이 돼 있고, 맨 오른쪽에 창고까지 있는 되게 입체적인 형식입니다. 보시면은, 이쪽 부엌, 식당이 있고요. 부엌,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보일러실 중간에, 밖에는 화단, 여기는 계단이 있어서 지금 이게 2층 건물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현관을 놨죠. 그 다음에 현관 쪽으로 들어오면은 세면대,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되겠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부부 침실, 그 다음에 파우더룸,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주 잘 그린 도면이에요. 되게 입체적이죠. 거실 있고. 그래서 거실 쪽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양이죠? 동양이 되겠죠. 남동양. 그래서 거실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데크라든지 잔디라든지 잡석들이 아주 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선생님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여기 부부 화장실입니다. 이 학생이 도면을 그릴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화장실을 앞에다 놓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뒤쪽에 놨으면 좋겠는데 특히 화장실을 놓지 말고 뭘 놓을까요? 요즘 같은 데 보면은 단독주택 중에 야외에서 약간 반신욕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학생은 지금 화장실을 요 부분에 놓은 거예요. 부부 화장실을 앞에 놓으면은 뭐가 단점일까요? 지금 부부 침실에 있죠. 부부 침실에서 지금 앞쪽 가장 메인인 남향을 가리게 된 형식입니다. 이 남향을 가렸다는 건 뭘까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 도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뭘까요? 이 화장실을 뒤쪽 화단 쪽으로 돌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2층 구조다. 그리고 구조가 상당히 독창적이에요. 가장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좋은 집은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카피의 차이점은 뭘까요? 선생님이 여러 개의 도면을 보라고 했죠? 여러 개의 도면을 보라고 한 거는 그 도면을 그대로 그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기부의 기록만 하지 여러분들이 1, 2, 3등 나누진 않아요. 1학년 지금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항상 여러 도면을 보고 친구가 이렇게 하고 누구가 했을 때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쟤는 저렇게 그렸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자기만의 것을 만들면은 그게 뭐가 되죠? 창의성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